안녕하세요. SBS 비즈 소속 8년차 경제기자 이광호입니다. 네, 저도 SBS 비즈에서 일하고 있고요. 저는 13년차 이한승입니다. 저희가 오늘 라떼 데이트에 출연하게 됐어요. 아, 그렇습니다. 네, 마침 또 앞에 라떼가 있는데 라떼 하면 생각나시는 게 있죠? 사실 복잡해요, 좀 생각이. 지금 저희 앞에 있는 이 라떼가 생각이 나는데 한켠에서는 그 요즘에 라떼는 말인데 라떼는 말이야 했던 그 라떼 때문에 우리를 불렀을까? 내가 이제 그런 때가 됐나? 약간 이런 복잡한 심경에 있는데 저는 이거를 말하고 싶네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라떼, 꼰대 하면은 좀 부정적인 이미지들 많이 생각하시는데 사실 뭐 꼭 부정적이기만 할까요? 그만큼 경력이 많이 쌓였고 경험이 많이 쌓여서 뭐 들어볼 수 있는 이야기도 많고 참고해 볼 수 있는 이야기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은 그런 저희 라떼들의 경험을 좀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언론고시를 준비했을 때 나만의 공부 비법이 뭐인가? 저도 언론고시 때가 너무 오래됐어요. 네, 그래서 어땠지? 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고시는 아닌데 왜 고시라는 이름이 그렇죠. 붙을 정도로 굉장히 복잡하고 뭐 할 것도 많고 막 아마 걱정이 많으실 건데 아무래도 뭐 상식 저는 편견이 좀 있었거든요. 아는 게 많아야 된다. 그래야지 뭐 취재도 하고 남들이 모르는 뭔가를 하려면 내가 아는 게 많아야지 남들이 뭘 모르는지도 알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뭔가 상식 공부들 막 그때 막 출판사 책들 진짜 많이 샀어요. 그러니까 이거 브랜드명 말해도 되나요? 박땡땡. 박땡땡. 박문땡. 굉장히 네. 유명하죠. 네. 그런 상식, 일반 상식, 뭐 종합 상식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런 것들도 많이 좀 외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때는 이해는 아니었던 것 같고 맞아요. 그냥 이거는 뭐다라는 약간 정의를 외우는 느낌? 맞아요. 공식 외우는 것처럼.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거에 집중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와서 보면은 그게 그렇게 필요했을까? 맞아요. 네, 암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필기 보고 나면 끝이야. 그거. 그러니까요. 그래서 당시에는 아마 그런 것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모든 시험이 그렇지만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제 회사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면접.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가장 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에 보통 면접들이 있기 때문에 면접 준비들을 좀 많이 집중해서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모의 면접도 하고 뭐 저희가 물어보기도 하고 대답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했는데 이광호 기자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네. 저랑? 선배는 고시반 들어갔었어요? 고시반은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네. 저는 고시반에 있었거든요. 이 고시반도 요새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들어갔을 때는 고시반을 들어가기 위한 시험을 쳤어요. 왜냐면 그 자리 개수가 한정돼 있는데 들어오려고 하는 애들이 많아서 그거를 시험을 치고 그 신방과 교수님들 면접을 봐가지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교수님이 먼저 교수님의 면접을 봤어요. 지도 교수가 있어갖고. 그래서 거기에 떨어진 사람들이 되게 좀 낙담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아마 지금도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안 들어가도 괜찮아요. 크게 도움은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도움이 되기는 하나 없어도 충분히 혼자 살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네. 같고. 안 하고 붙었으니까 저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런 뭐 그게 필수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만약에 도전하시는 분들은 하실 수는 있는데 너무 막 강박을 갖는다거나 저기를 못 들어가면 언론인이 될 수 없다. 뭐 이런 네. 생각은 안 가지실 것 같지만 안 가지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으네요. 면접도 사실 뭐 사람마다 좀 다를 텐데 뭐 저는 딱 한 방송사만 보고 내가 무조건 여길 들어가겠어 하고 들어간 건 아니거든요. 대부분이 그러기 좀 사실 힘들죠.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있는 언론사들 전부 다 써가면서 그렇죠. 하다 보면 평소에 자기가 즐겨봤던 언론사가 있고 아닌 데가 있을 거란 그렇죠. 말이에요. 있죠. 네, 근데 아닌 데의 면접을 준비하기가 아무래도 평소 봐왔던 데들보다 훨씬 어렵잖아요. 관심이 없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면접 과정에서 특히 좀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이 회사에 들어왔을 때 당시 경제부장, 지금은 국장이 되신 그분께서 네네. 이제 우리 회사의 아이덴티티를 가장 잘 설명하는 프로그램이 뭐라고 생각하냐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많이 봤어야지 알 수 있는 질문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사실 그 전에 저희 채널을 그렇게 많이 보진 않았단 말이에요. 자기 그렇죠. 고백을 그럴 수 하자면. 있어요.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제가 백브리핑 시시각각이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11시라는 시간의 적절성과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때 당시에 진행했던 막 코너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진 코너들이지만 뭐 주기적으로 돌아가는 네, 뭐 누구 대 누구 뭐 해가지고 하는 코너도 있었고 뭐 그런 코너들이 좀 이렇게 그 깊게 이슈를 분석하는 짧고 굵게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래서 이 채널 전체의 정체성이 좀 녹아있는 뭐 스트레이트와 분석을 동시에 짧은 30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거든요.
뭐냐면 실제로 그 방송을 많이 본 사람이라면야 당연히 좋겠지만 조금 봤더라도 그거를 자기가 어떻게 생각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곱씹어서 면접에서 말로 풀어낼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면인 것 같아요. 어렵네요. 많이 보는 쉽진 것보다는 않네요. 많이 보는 건 짧게- 물리적으로 볼 그렇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더 어려울 수 있네요. 짧게 보더라도 생각을 많이 하면서 보라는 거죠. 그게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질문도 있었어요. 결혼했냐? 그래서 안 했다. 당신 결혼 안 했다. 하지 않을까요? 네? 요즘은 안 하지 않을까요? 요즘은 안 하겠죠? 이거야말로 라떼 아니에요 지금. 라떼는 그랬어요. 우리 때는 받았지만 네. 요새는 안 할 요즘에는 거예요. 좀 오해를 살 수 있죠. 그러니까요. 문제가 네. 되거나. 근데 저희 때는 있었어요. 저는 굉장히 솔직하게 얘기했거든요. 뭐 결혼 안 했다 그래서 안 했더니 언제 하냐? 그래서 올해 생각하고 있다. 그랬더니 그럼 결혼하고 와라. 그래서 그럼 결혼하고 오겠다고 나가려고 그랬어요, 제가. 네, 뭐 그런 정도. 지금 우리 회사 얘기. 맞아요. 이 회사 얘기입니다. 나가려고 이렇게 했더니 임원 그 면접관 분들이 다 웃으시더라고요. 네, 그 약간 아이스 브레이킹 같이 좀 그런 걸 활용할 수도 있으니까. 실제로 이렇게 나가려는 제스처를 했다. 네네네. 일어났어요, 제가 직접. 네, 일어나서 나가려고 하니까 약간 저 친구 봐라, 뭐 약간 이런 그걸 좋게 느낌으로. 봤을 수도 이게. 그게 좋게 봤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되게 당돌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좀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부정적으로 보여질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합격을 했습니다. 복지. 과거와 현재를 비교했을 때 달라진 점 하면 이거는 방송국 한정인데 사실 법과 관련이 되어 있죠. 노동시간. 그때 이제 저희가 그 회사에 노조가 막 생겨서 이제 저희 채널 그 기자들 근무자들의 노동 시간을 체크해봤었더니 주 68시간인가? 그때 정말 아침에 7시 반에 출근하고 저녁 7시 뉴스였으니까 저녁 7시 반에 퇴근하고 주말에도 일하고 뭐 이런 식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법이 통과가 되고 방송국이 예외 규정에서 삭제가 되면서 확 주 40시간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일하는 시간이 실제로 엄청나게 줄었어요. 맞아요. 엄청나게 줄긴 했어요. 맞아요. 저만 해도 처음에 수습 기자, 취재 기자 처음 신입 기자로 시작했을 때 보통 출입처 가는 시간이 저는 6시 반이었거든요. 6시 반에 출입처 도착하고 아침에 도착하면은 이제 팀장이나 선배한테 보고를 드리죠. 이제 도착했다. 근데 도착했다는 보고를 요즘에는 이 모바일 메신저 톡으로 많이 보고를 드리는데 그때는 거기 있는 내선 전화번호로 이제 전화를 걸었어야 되는구나. 전화를 걸어서 그래야지 여기 도착했다라는 증거가 되니까 톡은 뭐 사실 어디서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도착하면 6시 반쯤 도착하면 이제 전화를 드려서 도착했습니다라고 하면 뭐뭐 해 아침에 이제 정기적으로 뭐 조간 정리를 해서 보고하고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시대의 흐름인 것 같고 뭐 사실 방송이 그동안 빠져 있다가 들어가서 그렇지 다른 업종들은 이미 시작을 했었었고 그렇죠. 그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새로 기자를 준비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기자는 뭐 보니까 뭐 드라마도 많이 하고 이제 막 노출되는 게 많잖아요. 보면은 뭐 퇴근도 없고 출근도 되게 빠르고 뭐 이런 것 같은데라고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저희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직장인이라는 그렇죠. 카테고리 안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근로시간 제한에 저희도 적용을 받고 그래서 주말에 일하는 거는 또 수당도 나오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막 좀 소위 말해서 좀 타이트하다, 빡세다라는 인식을 안 가지셔도 네. 근데 이것도 저희가 라떼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래도 짜잘짜잘한 초과 노동들이 좀 있긴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희는 그런 쪽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면 예전에 워낙 길게 일했다가 좀 줄었으니까. 나아졌으니까 별 생각을 안 하는데 근데 당연히 주 40시간 이러고 딱 들어온 그렇죠. 신입들은 그렇게 힘들죠. 생각 안 할 수도 그렇죠. 왜 그 규정돼 있지도 않은 일을 나한테 시켜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렇게 딱 9 to 6만 일하고 퇴근한다 요거는 아니에요. 그거보다는 좀 더 일을 하긴 합니다. 이제 비교 대상이 없는 예전에를 모르는 분들한테는 지금도 되게 힘들고 벅찰 수는 있어요. 근데 사실 그거는 기자뿐만 아니라 다른 직장도 마찬가지일 그럴 것 같아요. 예, 다른 그거는 직장을 겪어본 적은 없죠. 네, 누구나 내가 제일 힘들잖아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힘들어도 결국 내가 체험하고 있는 내가 제일 힘들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거는 뭐 좀 불가피한 부분이 아닐까. 근데 뭐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감당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닐 수도 있다. 아마 지금
기자를 준비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열망이 있고 열정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자신의 고생과 노력들을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닐 수 있어요. 지금이 어떻게 보면 더 힘드시고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으니까 나중에 기자가 되시면 지금 고생하시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은 아마 직장 생활을 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배가 술 먹자 그러면 이게 있던 약속도 취소하고 갔거든요. 보고 있니? 어디쯤이야? 신입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안에 썼던 기사는 다 선배들이 써줬어요. 제가 만약에 새벽 3시에 발제를 보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 저 처음 입사했을 때는 단학과를 쓰라고 했어요. 근데요? 여기서 끝나도 될 것 같은데.